지난 시간까지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다항식의 곱셈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수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 지수 법칙 중학교 때 다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와서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수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거듭제곱 개념부터 알아야 되겠죠? 근데 거듭제곱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의 세제곱하면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a 곱하기 a 곱하기 a, 즉 a를 3번 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제곱, 즉 거듭 여러 번 제곱 곱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a의 세제곱 그러면 a를 3번 곱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때 요 3이 바로 지수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a가 몇 번 곱해졌느냐 요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a가 3번 곱해졌다, 즉 곱해진 횟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요 지수는요 자연수인 경우만 다루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지수 법칙에서 요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까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요건 그냥 곱해진 횟수니까 자연수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을 알았으니까 요 지수 법칙을 하나씩 다 살펴볼 텐데, 사실 이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은 상식 수준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하면 이거 무슨 뜻일까요? a의 세제곱은 a를 3번 곱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괄호를 한번 쳐볼까요?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제곱은 a를 2번 곱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총 a가 몇 번 곱해졌느냐라는 건데, 여기 3번, 여기 2번이니까 곱해진 횟수는 3 더하기 2에서 5번이 되겠죠. 그래서 a의 3 더하기 2제곱, 즉 a의 5제곱이 된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지수 법칙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a의 m제곱, 그 다음에 거기에 a의 n제곱이 곱해지게 되면 a가 총 곱해진 횟수는 m 플러스 n번, 즉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 요게 첫 번째 지수 법칙입니다. 별거 없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a의 m제곱을 n번 곱했다. 그럼 이거는 a의 세제곱을 2번 곱했다,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요게 이제 a의 세제곱이죠. 근데 얘를 2번 곱했다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또 곱해집니다. 자, 그러면 a가 곱해진 횟수 총 몇 번 곱해졌느냐라는 건데, a를 3개 곱한 걸 2번 곱했으니까 결국은 3번씩 2번? 그럼 3 곱하기 6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의 3 곱하기 2제곱, 그래서 a의 6제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a의 m제곱의 n제곱이라는 것은 a를 m번씩 n번 곱했으니까, 그죠? a의 m 곱하기 n제곱, 요거 간단히 쓰면 a의 mn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별거 없죠?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수 법칙은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a, b를 3번 곱했다. 이제 a, b 전체의 세제곱이 되죠. 근데 얘는 a, b, 그 다음 곱하기 a, b, 그 다음 곱하기 A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AB는 실수거든요. 우리 실수의 곱셈은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즉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가 똑같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요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순서를 계속 바꿉니다. 그럼 처음에 요 BA를 AB로 바꿔버리면 AA, 그 다음에 BB, 그 다음 AB, 요런 순서로 곱해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 자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AAB, ABB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 BA의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AAA, BBB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A가 3번 곱해진 거에다가 B를 3번 곱해진 거, 요걸 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간단하게 쓰면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A, B 곱한 걸 총 n번 곱했다라는 뜻은 A를 n번 곱한 거에 B를 n번 곱한 거, 이걸 곱하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됐죠? 예, 이것도 뭐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지수 법칙은 뭐냐 하면요. 네 번째는 더 쉽죠, 이거는. 자, B분의 A입니다. B분의 A를 N번 곱했다 그랬는데 이걸 3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B분의 A에서 B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B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B분의 A를 3번 곱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곱해볼까요?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모에 B가 3번 곱해지는 꼴이고요. 분자에는 A가 3번 곱해지는 꼴이기 때문에 결국 B분의 A 전체 세제곱은 B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해하기 너무 쉽죠. 그래서 정리하면 B분의 A 전체를 N번 곱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분모의 B의 N제곱 분의 분자의 A의 N제곱이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단 B는 0이 아닐 때죠. 요게 이제 네 번째 지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지수 법칙은 뭐냐라는 건데 요게 이제 다른 것들은 간단한데 요게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와, 이건 어려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의 먼저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냐? M이 N보다 큰 경우죠. 3이 2보다 크니까. 그쵸? 근데 이 나눗셈이라는 건 우리가 분수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분모에는 A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A가 되는 거고 분모는 A 곱하기 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약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분이 되는데 여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요렇게 약분이 됩니다. 결국 남는 건 뭐냐 하면 분자에 한 개가 남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한 개 남은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여긴 3개가 있었고 여긴 2개가 있었으니까 분자에서 2개가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A의 3 빼기 2제곱, 그래서 A의 1제곱은 이퀄 A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이 N보다 큰 경우에는 분자에 곱해진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약분하고 나면 분자에 A가 몇 개 남는다? M-N개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됐죠? 자, 이때도 이 A의 N제곱이 분모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때는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0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따라서 요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M과 N이 똑같다. 즉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럼 얘는 A의 세제곱 분의 A의 세제곱인데 이건 뭐 분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이거 1 된다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별거 없죠. 그 다음 마지막 n이 n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느냐? 즉 a의 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a의 세제곱 분의 a의 제곱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a가 3개, 분모에는 3개, 그 다음 분자에는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가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약분을 하죠. 약분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건 뭐냐 하면 모에 몇 개가 남는다? n-m개가 남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n-m제곱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3개 있었고 여긴 2개 있었으니까 3에서 2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 빼기 2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a의 1제곱분의 1인 거고 결국 얘는 a분의 1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자 m이 n보다 큰 경우에는 a의 m-n제곱과 같고요. m과 n이 같으면 당연히 1이겠죠. 그 다음에 n이 m보다 큰 경우에는 오히려 분모에 곱해진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a의 n-m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 복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자, 다항식의 곱셈은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분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이제 하나씩 분배를 시작합니다. 분배를 하는데, 처음에 x 곱하기 누가 되는 거예요?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괄호 사이에는 누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지수 법칙에 의하면 요 x가 하나 곱해졌다 하니까 여긴 지수 1이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되게 이제 지수가 1인 경우에는 안 쓰죠. 하나 곱해졌다라는 걸 굳이 우리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지수 법칙에 의하면 얘는 x의 1 플러스 2제곱 즉 누가 된다? x의 세제곱이 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x 세제곱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렇게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면서 x 곱하기 x는 x의 1제곱 곱하기 x의 1제곱과 똑같으니까 얘는 x의 1 플러스 1제곱해서 x의 제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수 법칙입니다. 그래서 x제곱 등장을 했고요. 자, 요렇게 곱하면 3 곱하기 x니까 3x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요렇게 곱하면 2x제곱, 요렇게 곱하면 2x, 요렇게 곱하면 2, 3은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이거 배웠죠? 다항식의 덧셈. 동류항들끼리 모아서 정리합니다. 그럼 x세제곱은 하나 있으니까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요. x제곱의 동류항은 누가 있어요? x제곱과 2x제곱이 있기 때문에 x제곱으로 묶어서 계산해 주시면 3x제곱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3x와 동류항인 건 2x죠. 그래서 요거 두 개 x로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5x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2, 3은 6. 상수항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6.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결국은 우리가 요 다항식을 곱했을 때 요런 3차 다항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예, 요거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근데 뭐 중학교 때 사실은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간단한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x의 제곱 빼기 x 빼기 1 곱하기 2x 플러스 3을 전개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부터 갑니다. 그러면 2는 앞에 적어주시고요. 여기는 x가 2번 곱해졌고 x가 1번 곱해졌으니까 이 둘을 곱하면 x가 3번 곱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요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3x 제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x와 2x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에 x 한 번, x 한 번, 총 x 2번 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요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2x 되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요거 이제 또 동류항끼리 정리합니다. 2x 세제곱 3차항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동류항 보시면 3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 요거 두 개 덧셈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덧셈해 주시면 요거는 3 빼기 2 해서 x제곱 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류항 누가 있냐 하면 마이너스 3x와 마이너스 2x가 있습니다. 그래서 x로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결국은 마이너스 5x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상수항은 얘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별거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세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첫 번째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가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에 있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예를 들면 문자끼리도 X 곱하기 Y나 y 곱하기 x가 똑같을 거다라는 건 생각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 문자끼리도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숫자끼리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은 같은 문자의 거듭 제곱들 사이에서도 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면 x의 제곱과 x의 세제곱을 곱하나 x의 세제곱에 x의 제곱을 곱하나 이거 전부 x의 5제곱 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다항식들이 곱해질 때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항식의 곱셈에서는요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A와 B와 C 세 개를 곱하는데 세 다항식을 곱하는데 자 보시면 A,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뒤에다가 C를 곱해주나 그 다음 B,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앞에다 A를 곱해주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A, B, C 순서로 곱해줄 때 A, B를 먼저 곱해주나 B, C를 먼저 곱해주나 곱셈의 결과는 똑같다라는 게 결합 법칙인데 이 결합 법칙은 교환 법칙으로부터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A와 B와 C를 곱해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A,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C를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좌변의 경우를 나타내는데 그럼 얘와 우변이 왜 똑같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교환 법칙에 의하면요. A, B의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B, A,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A와 C의 자리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B, C,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한다는 건 결국 상식적으로 B, C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A를 해주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B, C를 먼저 계산하고 B 곱하기 C입니다. 그 다음 A를 계산하는데 얘를 이제 한 덩어리로 보게 되면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니까 결국 뭐구나. 교환 법칙에 의하면 A에다가 B, C를 곱하는 거랑 똑같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B, C라는 곱은 A, B를 먼저 곱해준 다음에 C를 곱해도 되고요. B, C를 먼저 곱해준 다음에 A를 곱해도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해요. 이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분배 법칙인데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A에 B 플러스 C를 곱하면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가 됩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사용을 했었죠. 이게 왜 성립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A 플러스 B에다가 C를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C 플러스 BC가 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간단한 예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그랬는데 1번은 교환 법칙, 2번은 결합 법칙, 3번과 4번은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 보여라 라는 겁니다. 그럼 1번부터 가보죠. A에다 B를 곱한다라는 건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2를 곱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 곱해보면 자 요렇게 갑니다. X 제곱 플러스 요렇게 곱하면 2X 그 다음 플러스 요렇게 곱하면 X 그 다음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를 해볼까요? 이것도 어떻게 되냐 하면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X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x 그 다음 플러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 둘 다 결과적으로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걸 확인했죠. 물론 이건 너무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된다고 교환 법칙이 되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 다항식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냥 간단한 예제를 통해 확인한 것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거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느냐라는 건데 자, 요 좌변부터 볼까요? A, B에 C를 곱합니다. 근데 A, B는 이미 곱해놨죠? 요거 그냥 그대로 이용합시다. 그럼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에다가 누굴 곱하는 거예요? X 플러스 3을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변은 BC 곱한 거에 A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BC를 먼저 곱해볼까요? BC를 곱하면 요렇게 두 개 곱하는 거니까 한 번에 갑시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5X 됩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니까 6. 요게 이제 B 곱하기 C가 되겠죠. 그 앞에 A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계산 결과가 똑같은지 확인해 볼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9X 그 다음 플러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요. 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6X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워가면서 비교해 볼까요? X세제곱 X세제곱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3X제곱과 3X제곱 계산해 주니까 6X제곱이고 여기는 5X제곱에 X제곱 계산해 주면 6X제곱 그래서 서로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1차항들 보시면 여긴 9X 플러스 2X니까 11X고요. 여기는 6X와 5X니까 11X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서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6, 6 서로 똑같네요. 그래서 요 좌변과 우변이 서로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분배 법칙입니다. 자, x 플러스 1이 있고요. 요거 좌변 보는 거예요. 그 다음 b 플러스 c를 해주면 요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2x 플러스 5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얘하고 그 다음에 a, b를 곱한 거 여기 있네요. a, b를 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거 이미 우리가 계산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b, c를 곱한 거는 여기 있네요. x제곱 플러스 5x ac를 곱해야 되죠. ac를 곱한 건 해야 되겠네요.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x의 x니까 4x 플러스 3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개가 이제 똑같으냐 이걸 보는 건데 전개합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지워가면서 비교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2x의 제곱 여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서로 똑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뭐가 됩니까? 그 다음은 5x 더하기 2x 그러면 7x죠. 여기는 3x 더하기 4x 그래서 7x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수항은 여기는 5인데 여기는 2 더하기 3 해서 5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서로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거 그냥 지워버릴까요? 우리 다 봤으니까 지워버리고 마지막 네 번째를 또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네 번째의 좌변은 뭐가 되냐 하면 a 플러스 b니까 2x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x 플러스 3을 곱한 것과 그 다음에 ac 아까 곱해놨죠?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bc는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거니까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같냐라는 건데 요거 전개해보죠.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x 그 다음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씩 비교해 볼까요? 자, 요거 비교해 보시면 2x의 제곱과 여기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서로 똑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항은 여기 6x 더하기 3x니까 9x고요. 여기는 4x와 5x 더하니까 9x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9, 그 다음 여기는 3 더하기 6 해서 9 그래서 서로 똑같은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예제를 통해서 요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됐죠? 요건 그냥 확인했다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예제로 성립하겠네 라고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세 가지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